자, 여러분 이제 인수분해 파트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저기 필수예제 1번에 보면은 인수분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인수분해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좀 얘기를 해줄게요. 여러분 인수분해라는 게 어떤 거지? 맞아요. 인수분해라는 건 항을 곱하기의 꼴로 완전하게 묶어버리는 기술을 뜻합니다. 자, 이런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곱셈 공식과 그 다음에 중학교 때부터 계속 연습했던 묶음 여러 가지 기술들이 활용이 되는데 인수분해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바로 공통인수. 자, 여러분 항마다 똑같은 인수가 보이면 바로 그것으로 묶어버리는 기술을 뜻하는데 전개의 역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2a 제곱 플러스 4a. 자, 이 두 항의 공통인수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여기와 여기에 공통으로 숫자가 먼저 보일 겁니다. 4는 2 곱하기 2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연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더 있죠. 여기에 a 제곱이 있고 여긴 a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a 제곱이라는 거는 a 곱하기 a. 그러니까 둘 다 공통인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 식의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까 전에 이제 생각했던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숫자는 2, 그 다음에 a가 공통으로 들어있죠. 이걸로 묶어버리면 여러분들 첫 번째 2a 제곱에서 2a를 빼고 남아있는 a를 갖다 넣어주고 4a에서는 2a를 곱한 거를 이제 나눠주는 이제 그 암산을 잠깐 생각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인수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공통인수는 중학교 때부터 많이 연습을 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을 놓치게 되면 공식이나 이런 것들을 끌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공통인수입니다. 두 번째로 인수분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끝까지 인수분해한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a제곱 빼기 b제곱,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a제곱 빼기 b제곱에 굉장히 편리한 꼴로 되어 있지. 여기에 공통인수는 뭐가 있죠? 맞아요. a제곱 빼기 b제곱, 이 식 자체가 공통인수가 됩니다. 그렇다면 a제곱 빼기 b제곱으로 묶어버리면 첫 번째 괄호에서는 c가 남고 두 번째에서는 a 플러스 b가 남게 되죠. 자, 문제집은 이런 거를 좀 보기 싫어하는데 알파벳 순서대로 하는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놓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두 묶음으로 이렇게 묶였다고 해서 끝나면 안 되겠죠? 자,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에서 한 번 더 인수분해 되는 거 기억나죠?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가 한 번 더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여기 보이는 이 인수분해는 약간 불완전한 인수분해예요. 그래서 제대로 인수분해를 한 정답은 무엇이냐? 바로 여기 최종적인 인수분해가 되겠죠. 자, 방금 얘기했던 부분들을 주의 깊게 생각하면서 하나씩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2a 빼기 3b의 제곱 빼기 4b 제곱. 자, 언뜻 보면 합차 공식이 잘 돼 있는 것 같지만 살짝 불완전해요.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4b 제곱이 완전한 제곱 형태가 아니라는 거지. 자, 이 4라는 숫자는 2의 제곱이니까 살짝 변형을 해볼게요. 2a-3b의 제곱 빼기 숫자까지 한꺼번에 이렇게 묶어야 합차 공식이 준비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요만큼 덩어리에서 요 덩어리 제곱 빼기 제곱 형태가 됐죠? 헷갈리는 친구들은 2a 빼기 3b를 x로 2b를 y로 치환해서 x제곱 빼기 y제곱의 형태로 바꿔서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치환을 돌려주면 되는데 약간 귀찮은 친구들 이제 조금 숙달이 되면은 이게 귀찮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네모 제곱 빼기 요 형태를 잘 이용해서 묶음으로 한 번에 인수분해를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2a 빼기 3b와 2b를 한 번 더하고 2a 빼기 3b와 2b를 한 번 빼주는
이런 형태의 인수분해가 가능하겠죠. 자, 끝난 게 아니라 이 안에서 계산이 되는 것들은 해주면 됩니다. 2a-b, 2a-5b. 자, 이렇게 해서 최종적인 인수분해가 마무리가 되겠죠. 자, 2번은 여러분들이 이제 1번하고 거의 비슷하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고, 자, 3번으로 해볼게요. 8x 3승 더하기 27y 3승을 인수분해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앞전에 외웠던 공식들, a 3승 더하기 b 3승의 공식을 다시 한번 볼게요. a 더하기 b에 a 제곱 빼기 ab죠. 자, 근데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본 것처럼 이렇게 이쁘게 A하고 B만 이렇게 달랑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8x 3승 이런 식으로 숫자가 첨부되거나 부호가 바뀌거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식을 인수분해하기 위해서 8x 3승을 전체 누군가의 세제곱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는데,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 8이라는 숫자는 2의 세제곱이에요. 자, 그래서 2x의 세제곱으로 묶을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27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27은 3의 3승 많이 쓰다 보면 얘네들도 익숙해질 겁니다. 자, 그러면 27y 3승도 3y의 세제곱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인수분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2x와 3y를 여기 있는 a와 b처럼 생각하세요. 그러면 2x 더하기 3y에 2x의 제곱 빼기 a, b 위치에 이렇게 곱해지고 뒤에 3y의 제곱 이렇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가 a처럼 생각이 되면 여기에 a처럼 이렇게 들어가는 거겠죠. 그 다음에 3y가 b처럼 자리에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조금 숙달되면 이 과정을 선생님처럼 여기 있는 이 줄을 쓰지 않고도 바로 여기에서 한 번에 이제 넘어갈 수 있겠지만, 숙달이 되기 전까지는 한 번씩 써보면서 확실하게 숫자를 마무리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마무리 계산을 해볼게요. 여기는 그대로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실제 계산을 해보면 4x제곱 빼기 6xy 플러스 9y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가 인수분해 끝났죠? 자, 네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2ax 3승 플러스 16ay 세제곱인데, 여러분 여기서 바로 3승이 보이긴 하지만 아까처럼 바로 3번처럼 공식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첫 번째, 두 번째 항에 공통인수가 섞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인수분해의 첫 시작은 인수분해가 보이면 바로 그것부터 처리해 주는 게 인수분해 시작이에요. 자, 그래서 2a가 공통으로 있기 때문에 2a로 묶으면 여기는 x 3승, 여기는 숫자 8이 남고 y 3승. 자, 그러면 2a가 묶인 요 안에서 x 3승, 그 다음에 8y 3승 아까처럼 3승 공식을 쓸 준비를 마쳐야겠죠. 그 후에 외운 공식을 바로 진행을 해볼게요. x 더하기 2y가 되고요. 앞에 거의 제곱 빼기 x와 2y를 곱하면 2xy가 될 거고 뒤에 거의 제곱 4y 제곱. 그래서 인수분해가 마무리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면 3승 3승이 인수분해된 요 뒤쪽에 약간 완전 제곱식처럼 보이겠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5번에 보면은 5번에는 세제곱. 세제곱인 것 같은데 1밖에 없죠. 하지만 1은 변신의 귀재. 1의 3승도 1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 대신에 1의 3승으로 생각해서 세제곱 빼기 세제곱 공식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6번. 여러분들이 A 6승 빼기 B 6승을 관찰을 좀 해보면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6승 공식은 본 적이 없는데, 하지만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A 6승이라는 건 A 3승의 제곱도 되고요. A 제곱의 3승도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세제곱 공식이나 합차 공식 둘 중에 아무거나 시작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A 6승 빼기 B 6승의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 선생님은 제곱 공식, 즉 A 세제곱의 제곱이라고 생각하고 B 세제곱의 제곱을 이용을 할게요. 자, 그러면 합차 공식이 먼저 적용이 되겠죠. A 3승 더하기 B 3승, A 3승 빼기 B 3승이 일단 합차 공식으로 묶였어요. 자, 두 개가 묶였으니까 인수분해가 끝난 거냐? 아닙니다. 왜냐하면 얘도 불완전하고 얘도 불완전. 불완전이라는 뜻은 아직 인수분해를 더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끝까지 인수분해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A 3승 더하기 B 3승이라는 공식은 A 더하기 B, A 제곱 빼기 AB 플러스 B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자, 그리고 A 3승 빼기 B 3승은 A 빼기 B의 A 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끝까지 인수분해를 해주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필수예제 2번으로 넘어갑니다. 항이 3개일 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치환을 적절하게 활용하거나 아니면은 치환을 이용해서 머릿속으로 이제 그 상상만 해갖고 묶은 상태로 인수분해하는 그런 이제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자, 1번을 보게 되면은 x 빼기 1이 공통으로 있죠. 이거를 굳이 여러분들이 깨지 말고 x 빼기 1이라는 녀석을 하나의 치환된 형태로 생각을 해보세요. 조금 헷갈리는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좋습니다. 여기에서 x 빼기 1 대신에 a라는 걸로 치환해서 생각해도 좋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지? a 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9. 이것은 완전제곱식이죠. a 더하기 3의 완전제곱식. 그 후에 a를 다시 x 빼기 1로 바꿔줘서 이렇게 나머지 계산을 해주면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이렇게 치환을 해서 생각해도 좋고 아니면 그냥 이 상태에서 x 빼기 1을 하나의 묶음처럼 생각해서 처리를 해도 괜찮습니다. 2번 문제.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전부 다 전개를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복잡해져요. 지금 이 친구는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지금 이쁘게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만날 여러 가지 어려운 인수분해 중에 이거를 이런 2번처럼 열심히 좀 이렇게 인수분해 된 게 아니라 막 늘어져 있는 형태를 여러분들이 2번처럼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한 문제도 있을 겁니다. 자, 이거는 이미 정리가 된 상태.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x제곱 빼기 4x 더하기 3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많이 해봤지. 3하고 1, 여기 1, 1x 이렇게 해서 크로스 해갖고 가운데 걸 만드는데 여러분들 여기 플러스 3, 플러스 1이니까 두 군데 마이너스 곱해줘도 괜찮아서 이거는 x 빼기 3 곱하기 x 빼기 1이다 라고 인수분해를 했었죠. 바로 이렇게 인수분해 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a 플러스 1, a 플러스 2 곱해져 있는 거를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여기 있는 x제곱도 1, 1, x죠. 이렇게 크로스해서 가운데 있는 1차 항의 개수가 나오게 되면 여기 있는 이 친구처럼 인수분해가 되는 거거든.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곱하면은 가운데 숫자가 안 나오죠. 왜냐하면 여기는 여긴 정확히 얘기하면은 마이너스 2a 빼기 3이거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a 플러스 1, a 플러스 1을 이렇게 이제 곱하게 되면 가운데 있는 마이너스 a 빼기 3을 못 얻어요. 그러면 아까 여기 있는 문제처럼 둘 다 마이너스를 곱해주는 거. 자,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면 요걸 더했을 때 마이너스 2a 빼기 3이라고 가운데 있는 게 정확하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확인이 되면 여러분들이 저기 방금 여기 오른쪽에 써 있는 이 크로스 인수분해처럼 x 빼기 a 플러스 1 x 빼기 a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 해주고 여기 있는 괄호는 없애주면 참 좋겠죠. 자, 이렇게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한 겁니다. 자, 다음 식을 인수분해 하시오. 3번인데
여러분들이 좀 이제부터는 복잡해 보일 겁니다. 식을 구분하고 여러분들이 얘네들의 종류를 나누는 연습이 좀 필요할 거예요. 자,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x는 4제곱, 관찰을 먼저 해야 돼요. x제곱, z는 제곱, 마이너스 y제곱, z가 역시 제곱, 그 다음에 y는 4승. 자, 잘 보면은 여기서 관찰해야 될 게 바로 요거예요. x는 4승, y도 4승인데 z는 제곱밖에 없네? 여러분들 여기 식을 분류하는 방법이 아마 z 중심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판단을 할 겁니다. 물론 이렇게 판단해서 실제 인수분해를 해보면 잘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문자로 내림차순 조금씩 변형하면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습관이 되면 그 문자를 찾아내는 게 잠깐 눈에 잘 보일 거예요. 자, 여긴 눈치대로 z제곱이 있는 거를 요 두 식을 인수분해 해볼게요. x제곱 빼기 y제곱. 자, 그 다음에 남아있는 x4승 빼기 y4승. 여러분들이 눈치를 챘겠지만 여기 있는 x제곱 빼기 y제곱 공통인수로 만들기에 아주 충분한 식입니다. 왜냐하면 4승은 제곱의 제곱이고 y4승도 제곱의 제곱이니까 합차 공식이 가능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뒤에 있는 부분 인수분해하기 위해서 일단 조금 조정을 해주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x제곱 빼기 y제곱. 자, 이제 공통인수가 나왔죠.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공통인수로 묶으면 앞에는 z제곱, 뒤에 있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들어오겠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답안지는 문자 순서대로 이렇게 쓰는 걸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객관식 답지에서 혼동이 오지 않으려면 약간의 습관을 들이는 게 좋겠어요. 자, 끝났나요? 아니죠. 왜냐? 여기 있는 부분 x제곱 y제곱이 아직 덜 인수분해됐기 때문에 완전한 정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인수분해를 하시고 끝까지 답을 달아주는 연습이 필요한 거죠. 여기가 인수분해 정답이 됩니다. 자, 문제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식은 두 개씩 이렇게 인수분해를 했었는데 2번 형태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딱 보고 어떻게 하느냐, 미리 답안지 보신 거 아니냐,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나는 미리 풀어봤죠. 여러분들이 잘 보면은 둘둘 묶어서 이거의 공통인수를 끌어내는 게 아마 안 될 거란 예측이 됩니다. 한번 팀을 잡아서 한번 여러분들이 연습해 보세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식의 관찰이 먼저 필요한데 여러분들 이 두 개씩 묶어서 안 된다면 하나, 세 개 묶는 인수분해도 가능하다.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a제곱, 4b제곱, 그 다음에 c제곱이 있는데 여기 뒤에 거 좀 보세요. 마이너스 4ab라는 거는 a와 b랑은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c제곱은 약간 혼자 남아있지. 자, 여기서 자리 배치만 살짝 바꿔볼게요. a제곱, 마이너스 4ab를 요 가운데로 이렇게 갖고 오면은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식. 자, 여기서 항이 4개일 때 두 번째 풀이 방법이 됩니다. 이렇게 3개 하나의 팀을 만드는 거. 왜냐면 첫 번째 팀은 어떻게 되냐면 a-2b의 완전 제곱이 돼요. 이제 눈치를 챘죠? 여러분들이 앞에 거의 제곱, 뒤에 거의 제곱, 합차 공식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식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a 빼기 2b를 하나의 문자처럼 생각을 하면 a 빼기 2b와 c를 한 번 더하고 a 빼기 2b에서 c를 한 번 빼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알파벳 순서대로 됐으니까 아마 답지에 나와 있을 겁니다. 자, 3번 문제 역시 2번과 비슷한 형태로 인수분해가 될 거란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보는데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도 z가 혼자 있어요. 자, 그러면 3번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식의 조합을 조금 바꿔볼게요. z제곱 혼자 두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y를 가운데다가 이렇게 두어볼게요.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우리의 눈을 좀 익숙한 형태로 맞추기 위해서니까 여러분들이 식을 조금 조정을 할 필요가 있으면 위치를 조금 바꿔서 써본 후에 그 다음 일을 한번 구상을 해보세요. 자, 형태가 제곱 빼기 제곱이 전혀 안 잡히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z제곱을 뒤에 마이너스로 싹 묶어보면 x제곱 빼기 2xy
플러스 y제곱. 즉 완전제곱 형태가 잡히고 그 이후에 제곱 빼기 제곱의 형태도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x 빼기 y의 제곱으로 묶어보면 또 나왔죠? 앞에 거의 제곱 빼기 뒤에 거의 제곱 형태 합차 공식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z와 x 빼기 y를 한 번 더하고 z와 x 빼기 y를 한 번 빼고 숙달이 된 사람은 이 괄호를 굳이 안 쓰고 한 방에 써도 상관이 없어요. z 빼기 x 전개하면 이렇게 되겠죠. 역시 답안지에서는 문자 순으로 쓰는 걸 참 좋아합니다. x 빼기 y 플러스 z라고 쓸 거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x 더하기 y 플러스 z. 자, 이런 것도 좋고 답안지에서 가끔 최고차항이 음수인 걸 싫어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마이너스를 하나 더 묶어서 앞으로 뺄 때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x 빼기 y 플러스 z 앞에 건 그대로 여기는 x 빼기 y 빼기 z 마이너스 1은 맨 앞에다가 이렇게 달아주면 이런 정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27x 세제곱 빼기 27x 제곱 플러스 9x 마이너스 1. 여러분 이 식이 완전 세제곱 공식인 것처럼 보입니까? 자, 어떤 사람들은 선생님 이거 3x 빼기 1의 세제곱 형태네요. 이렇게 한 방에 보일 수도 있어요. 물론 이렇게 눈을 기르면 참 좋습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세제곱 공식이 한 방에 안 보일 경우에 이렇게 둘둘 묶어서 단계별로 인수분해하는 거를 조금 더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 좀 나눠서 이제 그 배치를 바꿔볼게요. 27x 세제곱 빼기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7x 제곱 플러스 9x. 배치를 조금 바꿨어요. 그래서 둘씩 인수분해를 할 건데 준비를 좀 할게요. 27x 3승은 3x 전체 세제곱이고 1은 1의 세제곱입니다. 자, 그리고 뒤에 있는 두 친구는 공통인수가 숫자 9도 있고 그 다음에 x 하나도 있죠. 이거를 마이너스까지 이렇게 9x로 묶어볼게요. 자, 이유는 3x 빼기 1이 되는데 마이너스로 묶는 까닭은 약간의 눈치죠. 앞에 있는 친구를 인수분해하면 이 공통인수가 나올 거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앞에 있는 3x 3승 빼기 1의 3승을 인수분해 할게요. 세제곱 공식 기억나죠? 앞에 거의 제곱 플러스 2개 곱하면 3x가 되고요. 플러스 1. 그 다음에 뒤에 거 한 번 더 써줄게요. 이렇게 되면 공통인수가 나왔죠. 그래서 3x-1로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은 9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에 빼기 9x가 오는데 얘네 둘이 계산이 되니까 3x-1에 9x제곱 빼기 6x 플러스 1. 그런데 여기 있는 두 번째 친구가 어떻게 되냐면 3x-1의 완전제곱이 돼요. 자, 그렇다면 3x 빼기 1에 뒤에 3x 빼기 1의 제곱인데 같은 밑을 가진 녀석들은 지수끼리 덧셈, 즉 이렇게 세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필수예제 4번으로 갈게요. 자, 다음 식을 인수분해 하시오. 자, 1번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공통적인 녀석들이 보입니다. 제목에 있는 그대로 공통 부분이 있는 인수분해는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치환할 수 있는 친구들이 하나씩 보일 거예요. 자, 너무 빨리 하고 싶다고 성급해서 치환 안 하고 하다가 틀리지 마시고 이렇게 공통 부분이 나왔을 때는 치환을 이용하는 거 중학교 때 조금씩 해봤을 거예요. 여기는 a제곱 빼기 3a 대신에 선생님은 x라는 걸로 치환을 해볼게요. 그래서 x 빼기 2, x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이제 묶이죠. 자, 여기 있는 식은 마이너스 27이라는 녀석 때문에 인수분해라고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다 같이 곱하기로 묶여야 되는데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곱셈을 어쩔 수 없이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치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왜냐? 첫 번째 A 그대로 풀어버리면 이거 몇 차식 될까요? 4차식이 돼. 그렇죠? 물론 인수분해를 열심히 하면 되겠지만 쉬운 걸 두고 어려운 길을 택하는 거는 우리의 목표가 아니죠.
자, 그래서 어쨌든 풀어야 되니까 이렇게 치환해서 간단하게 풀어버리자는 겁니다. 암산할 수 있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4x,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그래서 여기 있는 뒤에 숫자를 계산을 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인수분해 많이 해봤죠? 그래서 플러스 여기 주고, 그러면은 x 더하기 7과 x 빼기 5. 자, 그래서 처음에 나와 있는 x라고 했던 이 친구를 다시 풀어주면은 a제곱 빼 플러스 3a 이렇게 되겠죠? 다시 a제곱 플러스 3a. 자, 인수분해 이렇게 다시 치환을 원래대로 복구해 준 이후에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면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2번을 볼게요. 1번처럼 아예 대놓고 공통부분이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2번 문제는 살짝 공통부분이 숨어 있어요. 이것도 역시 식을 보는 눈을 좀 길러야 되는 건데, 뒤에 나와 있는 2x제곱과 6x를 잘 보시면은 여기서 요거 비슷한 x제곱 빼기 3x 비슷한 녀석이 나올 것 같은데, 실제로 요리조리 인수분해를 해보다 보면은 공통부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는 마이너스 2만, x가 있긴 한데 마이너스 2만 묶을게요. 묶어보면 왜 그랬는지 알게 됩니다. 아, 그래서 x제곱 빼기 3x라는 친구를 좀 아까처럼 x라고 치환을 해볼게요. 그러면 x제곱 빼기 2x 빼기 8. 우리가 쉽게 인수분해할 수 있는 부분이 보이네. 이렇게 해서 x 플러스 2. 인수분해를 한 이후에 다시 치환된 거를 풀어주면은 스몰 x제곱 빼기 3x 빼기 4. 스몰 x제곱 빼기 3x 플러스 2. 자, 아까 얘기했지만 묶은 후에 안에서 인수분해가 또 되는 거는 바로바로 해주셔야 돼요. 이건 둘 다 되네. 문제에서 적절하게 잘 맞춰준 거겠죠? 자, 그래서 최종적인 인수분해는 x 빼기 4, x 더하기 1. 앞에 거고요. x 빼기 1, x 빼기. 여기 있는 순서는 굳이 상관없습니다. 자, 3번 문제인데 2번처럼 적절하게 하나만 묶어서 공통부분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자, 아까 얘기한 대로 플러스 24 때문에 이거는 인수분해된 식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어쨌든 얘까지 한꺼번에 곱하기로 묶어야 인수분해가 완료가 되는 건데 이것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4개의 식을 어떻게든 풀어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걸 그냥 다 풀어버리면 x의 4제곱 나와요. 어쩌고 인수분해가 쉬울까요? 아, 힘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공통부분이 나오게끔 인수분해를 하자. 우리가 좀 더 영리하게 인수분해를 하자는 건데, 잘 풀어보면, 자, 무작위로 한번 여기 전개를 해볼게요. x제곱 빼기 4x 더하기 3.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전개하기 편해졌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인수분해 전개를 해보면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8. 굳이 선생님처럼 이렇게 써보지 않아도 머릿속으로 예상이 좀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지금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을 거예요. 이렇게 앞에 1, 2번, 3, 4번 이렇게 전개를 먼저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골라야겠죠? 공통부분이 굳이 나오게끔 전개를 해야 된다. 잘 보시면 첫 번째 거와 세 번째 거를 이렇게 전개하면 x제곱 더하기 x 빼기 2가 나오고 두 번째 거와 네 번째 걸 이렇게 풀어보면은 x제곱 더하기 x 빼기 12. 즉 여기서 여러분들이 공통부분이 이렇게 하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한 번씩 여러분들이 해보고 이제 실제적인 전개를 해볼게요. 아까 생각한 대로 첫 번째 거와 세 번째 거를 전개해보면 더하기 x 빼기 2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와 네 번째 거를 전개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치환 과정을 시작을 합니다. 자, 이 이후에는 똑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진행을 해보고 어려운 게 있으면 선생님한테 또 질문을 해주세요. 필수 예제 5번입니다. 여러분들이 복 2차식이라는 제목을 보게 될 텐데 복 2차식이 뭘까요?
자, 복 2차식은 x제곱, x4승. 다시 말하면 x제곱의 제곱이 되겠죠. x4승은. 이 제곱들 아니면 4승 이렇게 얘네들만 나오는 식이 바로 복 2차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여기 있는 5번 예제에서 풀어보게 됩니다. 첫 번째 식을 볼게요. 3x 4제곱 빼기 x제곱 빼기 2. 자, 이거는 자, 굳이 여기서 문제 분류를 하면 1번과 2번은 조금 쉬운 복 2차식의 이제 인수분해. 다음에 봐도 까먹지 않을 부분. 왜냐하면 여기는 치환을 이용하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인수분해를 앞에서 필수지 4번에서 공통 부분이 있는 인수분해와 비슷한 형식으로 풀릴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 x제곱 대신에 a라는 걸로 잠깐 치환을 해보면 3a제곱 빼기 a 빼기 2. 그 후에 여러분들이 3, 1 여기서 인수분해 한 것처럼 쉽게 돼요. 둘 중에 마이너스는 여기다 붙여주면 되겠지. 여기 a. 그래서 3a 플러스 2와 a 빼기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은 a를 x제곱으로 다시 돌려줄게요. 네. 그 후에 여기는 첫 번째 부분은 인수분해가 더 이상 안 되는데 여기 합차공식 한 번 더 되지. 그래서 최종 인수분해 정답은 여기까지 다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지. 여러분들이 A로 치환을 한 이후에 크로스 인수분해를 해서 나온 결과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주면 혹시 인수분해가 한 번 더 되면 하고 안 되면 말고 그렇게 해서 최종 정답을 끌어내는 그런 문제 유형입니다. 2번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 2번도 x4승 빼기 7x제곱 플러스 10인데 x제곱을 a라는 녀석으로 치환을 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7a 플러스 12이기 때문에 4, 3, 12 인수분해가 잘 보여요. 그 이후에는 생략할게요. 자, 문제는 3번입니다. 4제곱 제곱 복 2차식이구나 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는 x제곱을 a로 치환해도 그 다음 인수분해가 부드럽게 진행되지 않아요. 아무리 해봐요. 다 안 되지. 자, 그러면 여기는 그냥 바로 치환해서 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바로 치환해서 되지 않는 형식의 복 2차식은 어떻게 푸느냐? 첫 번째, 완전 제곱식 형태를 만들고, 자, 약간 억지로 만들어야 돼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이따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합차 공식으로 완성을 시켜야 됩니다. 이 1, 2번의 콤비네이션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완전 제곱식의 형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자, 누구를 이용해서 완전 제곱식을 만드냐 얘기인데 바로 x 4제곱과 1차식은 잠깐 빠져주시고 상수 요 둘을 가지고 완전 제곱식 형태를 잡아줄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x4승은 x제곱의 제곱이잖아요. 그리고 숫자 4도 2의 완전 제곱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가운데 있는 항이 마이너스 8x 제곱이 아니라 누가 있어야 될까?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유도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x제곱 플러스 4가 완전 제곱이 된다면 x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나 x제곱 빼기 2의 제곱 둘 중에 하나로 인수분해가 될 거거든. 완전 제곱을 만든다면. 자, 그렇다면 x제곱 그 다음에 4, 2의 제곱을 이용해서 가운데 항을 만들면 아마도 플러스 4x 제곱이 필요하거나 또는 마이너스 4x 제곱이 필요해요. 자, 그렇다면 위에 쪽의 인수분해는 x제곱 더하기 2의 완전 제곱이 될 것이고 밑에 있는 친구가 인수분해가 된다면 x제곱 빼기 2의 완전 제곱. 어쨌든 완전 제곱이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식처럼 가운데가 플러스 4x 제곱이 되어야 완전 제곱식이 되는데 원래 있는 1차식의 값은
마이너스 8x제곱이었잖아요. 4x제곱이 아니란 말이야. 뒤에서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8x제곱이 되도록 맞춰주는 시스템이 돼요. 자, 그렇게 되면 플러스 4x제곱일 경우에 이걸 두 개로 나눠서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x 4제곱 플러스 4의 가운데에 플러스 4x제곱을 완전제곱식으로 만든다면 마이너스 8x제곱이 되기 위해서 뒤에 마이너스 12x제곱이 있어야 돼요. 숫자를 암산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친구와 이 친구를 더해서 마이너스 8x제곱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x 4제곱 플러스 4 가운데에 마이너스 4x제곱이 있어도 되는데 이거는 뒤에 마이너스 4x제곱이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 친구와 이 친구를 계산해서 마이너스 8x제곱이 나와야 되거든요. 자, 이게 바로 첫 번째 세 개의 완전제곱 만들고 그 다음에 합차 공식으로 마무리할 계획들인데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차이점을 볼게요. 첫 번째는 완전제곱식은 잘 만들어요. 짠! 한 다음에 뒤에 마이너스 12x제곱이 됐지. 자, 두 번째 식은 x제곱 빼기 2의 완전제곱이 됐는데 뒤에 마이너스 4x제곱. 자, 이제 완전제곱식까지는 끝냈는데 뒤에 합차공식 콤비네이션을 시작해야 되는데 얘는 안 되고 얘는 돼요.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처음에 인수분해 할 때 숫자를 보면 여기 있는 12x제곱은 누군가의 제곱으로 표시하기가 굉장히 힘든 식이고 여기 있는 4x제곱은 어때요? 2x 전체 제곱이니까 합차공식을 쓰기에 굉장히 편리한 식이지. 이렇게 되면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x제곱 빼기 2와 2x를 한번 더하고 x제곱 빼기 2와 2x를 한번 빼고 그래서 순서대로 내림차순 적어주면 이거와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완전제곱식을 억지로 만드는 건데 이렇게 뒤에 있는 숫자가 컴비네이션, 즉 합차공식이 될지 안 될지는 여기 있는 이 개수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고 판단하면 돼요. 자, 4번에서 확실하게 한 번 더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x 4제곱 2x제곱 플러스 9 복 2차식이죠. 그리고 3, 3, 9, 1 해도 이게 안 됩니다. 가운데 플러스 2가 나오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완전제곱식을 억지로 만들고 그거에 이어서 합차공식으로 마무리를 짓는 시스템을 쓴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완전제곱식을 제곱과 상수항을 이용해서 만듭니다. 자, x 4제곱 이거는 3의 제곱이죠. 그럼 가운데 누가 필요할지 한번 잘 보세요. 첫 번째는 9니까 마이너스 6x 제곱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뒤에 어떻게 되죠? 자, 그 뒤쪽에 요거 두 개를 더했을 때 플러스 2x 제곱이 돼야 되니까 8x 제곱. 자, 실패란 거 알겠죠? 이렇게 앞에 거 완전제곱식을 만들어도 뒤에 콤비네이션, 합차 공식이 마이너스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틀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x 4제곱 플러스 9에다가 여기에 플러스 6x 제곱을 넣어 볼게요. 그러면 뒤에 계산해서 플러스 2x 제곱이 돼야 되니까 여긴 마이너스 4x 제곱. 자, 이거는 잘 된 식이라고 생각이 되죠. 이유는 그 다음 합차 공식으로 하기에 적합한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묶어볼게요. x제곱 더하기 3의 완전제곱이 되고 뒤에 있는 마이너스 4x 제곱은 2x의 제곱. 그래서 합차 공식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한 번 더하고 한 번 빼주고 선생님이 순서를 조금 바꿨는데 한 번에 1차항이 가운데로 오게끔 이렇게 쓰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마무리는 내림차순을 써야 되니까.